구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안녕하세요. 구례를 읽어주는 남자 임세웅입니다. 반갑습니다. 구례 구석구석. 꼭꼭 숨겨진 멋과 맛을 찾아 생생한 얘기와 함께 지역의 알림이를 자처하는 이 사람, 바로 임세웅 씨인데요. 우연히 떠나온 여행에서 구례를 알게 됐고 그 매력에 푹 빠져 결국은 구례 주민이 됐다는 문화이장 임세웅 씨를 만납니다. 지리산과 섬진강이 어우러져 수려한 자연 환경을 자랑하는 구례군. 바로 이곳에서 달리는 관광 안내소 임세웅 씨를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임세웅입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잘 주무셨어요? 예. 본업은 택시기사지만 구례를 찾는 여행객들 사이에서는 친절한 가이드로 통합니다. 있었으면 좋겠고요. 백이종군로 그 벽화 있는 데 가서 제가 구례하고 이순신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 구례하면 이제 대표적으로 떠오르시는 게 지리산을 떠오르시잖아요. 그렇죠. 저도 지리산만 생각하고 왔거든요. 또 섬진강과 관련된 구례 구석구석. 이왕이면 가장 구례다움을 체험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첫 번째 코스는 임세웅 씨가 가장 좋아하는 구례의 명소, 바로 쌍산제인데요. 쌍산제는 200여 년의 세월을 지닌 고택으로 들어서는 순간 뿌듯하고 편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오랜 역사만큼이나 집안 구석구석에 아주 비밀스러운 풍경과 얘기들이 숨어 있죠. 사락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임세웅 씨가 구례 여행지로 강력 추천하는 이유입니다. 그 지금 보시면 저는 저 문이 그러니까 보통 이제 구례 하면은 이제 화엄사를 대표적으로 하시거든요. 근데 화엄사도 뭐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면 다 둘러보시세요. 근데 화엄사나 뭐 지리산 노고단을 다녀오시면 이제 뭐 다 구례를 여행하신 거라고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는데 좀 잘 모르는 곳들 이런 곳을 좀 안내해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고택 안쪽으로 들어가면 자연의 향기가 그윽한 비밀의 정원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지금 여기 보시면 녹차꽃도 보실 수 있고 그 가을에 꽃이 맺히고 씨가 떨어지면 근데 얘는 떨어지면 1년 후에 그 꽃이 핀대요. 그럼 열매가. 열매는 뭐야? 그러니까 열매가 지금 떨어질 거예요, 이제. 그럼 이거는 이게 녹차꽃 보는 거 굉장히 행운이세요. 어디서 못 보세요, 이거. 그리고 꽃 향이 굉장히 좋습니다. 좋았어, 완전히. 쌍산제 곳곳에 진귀하고 아름다운 풍경에 금세 여행객들의 마음은 무장해제. 구례에서 만난 여행 가이드 임세웅 씨의 안내는 여러 장 과연 찍을게요. 어땠을까요? 이쁘거든요. 사실 한국사에 대해서 그냥 좋은 곳이야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에게는 추천하고 싶어요.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 그런 것들 많거든요. 우리가 뭐 단풍일 때 내장산을 간다든지 어디를 간다든지 단풍만 슬쩍 보고 여기가 내장산이구나라고 이렇게 들렀다 오는 것이지, 지금 사실 굉장히 흥분돼요. 이제 다음 여행지로 지금 또 몇 군데를 더 갈 거라 하는데 굉장히 흥분되고, 내가 학교 다닐 때도 그런 걸 사실 자느냐고 자세히 듣지 못했는데 오늘 굉장히 좀 자세히 들을 수 있을 것 같고 좀 그래요. 사실 기뻐요. 내가 구례 여행은 처음인데요. 다른 여행 했을 때는 그냥 둘러보거나 저희 부모님이 이거는 이렇다 저건 저렇다 말씀해 주시거든요. 근데 해설사 아저씨 말을 들으면서 둘러보니까 이제 알지 못했던 것도 알게 되고 또 좋은 일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또 다른 설렘을 안고 이어진 다음 코스는 이순신 장군의 백이종군로인데요. 단순한 벽화길처럼 보이지만 세웅 씨의 해설이 더해지니 여행의 즐거움은 배가 됩니다. 이제 전투를 벌였는데 우리나라 수군이 완전히 전멸당한 거야. 속을 안 입고 이렇게 그냥 일반 옷. 화려한 입담은 아니지만 세웅 씨만의 구례 사랑이 느껴지는 진솔한 해설. 여행객들도 모를 리가 없는데요.
그 호남 의병들이 그런데 세웅 그걸 씨는 안 거예요. 어쩌다 진주성을 고향도 못 아닌 지키면 이곳 구례에 호남이 정착을 하게 된 걸까요? 무너지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제가 2009년에 그 외국으로 출장할 때 마지막으로 여행했던 곳이 섬진강 길이었거든요. 2011년에 그 귀국하면서 섬진강변 어디서 한 2년만 살아보자고 이제 내려온 게 지금 6년째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는 제가 사실 구례라는 곳을 잘 몰랐었거든요. 근데 이제 와서 보니까 지리산도 있고 뭐 화엄사 그리고 다양한 이제 불교 문화 뭐 유교 문화들이 있다 보니까 그 또 자연환경도 굉장히 좀 잘 보존되어 있는 편이고 해서 그 점점 지내면서 저는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불교 문화의 요람인 화엄사. 호남 제1의 사찰답게 천년 세월의 위엄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데요. 세웅 씨는 이곳에서 전라남도가 인정한 문화 해설사로도 활동 중입니다. 여유 시간에는 이렇게 틈틈이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서 관광 구례의 생생한 여행 정보들을 소개합니다. 낯선 외지인들을 구례로 안내하는 1등 공신인 셈이죠. 처음에는 이제 방문객 수가 사실 많지는 않았는데 최근에 이제 제가 구례에 대한 여행 정보, 식당, 숙박업소들을 올리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버스 시간 같은 것도 자주 올리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필요하신 분들이 검색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블로그를 접하게 되고 또 구례가 이제 그 알고 싶으신 분들이 이제 자주 오는 편이라서 지금 방문객 수가 해마다 지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문화관광부가 주최하는 문화 이장 공모 사업을 통해서 동료 택시기사들을 관광 해설사로 이끄는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니까 대웅점만 놓고 보면 보물이 3점인 거죠. 그리고 저게 그 왼쪽에 보면 세로로 이렇게 쭉 글씨 써져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저게 그러니까 화엄사의 대웅전 현판. 이름하여 구례 여행 특공대 프로젝트. 과연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구례가 이제 굉장히 좋은 곳이 참 많거든요. 그걸 다 아세요. 뭐 기사님들이 다 아시는데 사실은 그거를 자세하게 설명할 기회가 없었거든요. 그걸 배울 기회가 없었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좋아서 교육을 받아서 시작을 했는데 한 2, 3년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저 혼자 하는 게 이제 굉장히 한계를 느꼈고요. 그러니까 마침 그 문화의 모자 그 사업할 때 이제 기획서를 작성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멘토님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택시 기사고 해설사다 보니까 그럼 그걸 좀 더 넓혀서 다른 기사분들하고 공유하면 어떻겠냐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조형물의 이름이 그렇게 돼요. 그 무슨 건물 앞 뭐. 그래서 이제 각항전합 석등이고 지금 국보 12호로 지정이 돼 있어요. 우리나라 석등 중에 가장 큰 석등이라고 지금 알려져 있고요. 선뜻 세웅 씨의 제안에 함께해준 동료들. 그 감회도 남달랐을 것 같은데요. 창피하다고. 우리가 여기 출신이 우리가 먼저 해야 하는데 그걸 못하고 이렇게 이분이 와서 먼저 한다는 게 그냥 설명할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기술이 없어 아직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를 임 선생님이 하니까 좋은 거지 사실은. 그렇게 많은 걸 알려고 하는데 저희가 다 설명을 못 드려요. 다 알지 못해서. 알지 못해서.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또 배우려고 좀 더 알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례의 또 다른 자랑. 바로 청정자연에서 나온 갖가지 산물들로 맛깔스럽게 요리한 구례의 맛인데요. 침샘을 자극하는 구례의 만찬이 한 상 가득 차려졌습니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데 세웅 씨에겐 먹는 것보다는 찍는 게 우선입니다. 제가 이제 문화이모자 기획사업에서 구례올레 사업이 선정이 됐는데 2가지 사업 내용이 있거든요. 하나는 그 택시 운전자를 교육하는 내용이 있고 또 하나는 그 지역에 있는 식당이나 카페, 숙박업소를 제휴를 해서 그 여행자들한테 할인을 해주는 그런 가이드북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이드북에 들어갈 제휴 업체를 제가 이제 방문을 해서 이렇게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객지 손님은 이렇게 그냥 내 식구처럼 그렇게 모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관광지 오면은 다 관광지 음식이라고 또 똑같이 생각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올려주시고 오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그 식당이나 숙박업소가 이제 블로그를 보고 찾아가셨다 이 얘기를 그 주인분들한테 들었을 때가 가장 흐뭇하고, 근데 내심 이제 걱정되기도 하죠. 이제 잘해 주셨는지 이제 그게 걱정되긴 하지만 일단 뭐 그 주인분들을 믿고 저희가 이제 소개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큰 걱정은 안 하고 있습니다. 예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구례 예술인 마을. 세웅 씨가 바쁜 일정을 쪼개서 이곳을 찾았습니다. 구례를 궁금해하는 관광객들에게 이 예술인 마을을 소개하기 위해서인데요. 마침 마을에 거주하는 작가들의 스튜디오를 개방하는 행사를 연다고 하니 블로그를 통해서 안내 기사를 연재해볼 요량입니다. 멀면은 순천까지도 이렇게 전부 참여를 해가지고 네. 이 프리마켓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하도 예술인 마을에 거주하는 예술가들부터 그들이 사는 다양한 얘기까지 어느 것 하나도 놓치는 법이 없습니다. 파리의 택시 운전사? 그 쓰시고 책 내신 분 아시죠? 그분을 처음에 딱 연상했어요. 그냥 택시 기사만 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근데 그 직업이 제 생각으로는 이 관광 구례를 만드는데 굉장히 적합한 직업하고 이게 잘 뭐랄까 조합이 됐다고 그래야 되나요? 그렇죠? 네. 다른 직업보다는 훨씬 더 접근하기 좋고 이 관광에 꼭 필요한 그 기사라는 그 직업을 갖다가 참 잘 이용하신 것 같아요. 저보다 이제 먼저 그 구례로 귀촌을 하셔가지고 아무래도 제가 이제 지역민들하고 어울릴 시간이 사실 많지 않거든요. 택시 운전을 하거나 회사를 하다 보니까 이제 관광객은 많이 제가 접하는데 지역민들을 접하지 못하는데 그런 면에서 지금 이곳에 두 분은 먼저 이제 저보다 먼저 오셨기 때문에 그 경험을 특히 많이 말씀해 주세요. 아무래도 제가 상대적으로 젊으니까 이제 그 인터넷 환경에는 제가 더 익숙하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오프라인으로는 충분히 이제 하실 거지만 온라인 상에서는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블로그나 SNS를 통해서 좀 알리려고 조금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사시사철, 어디를 달려도 무엇 하나 자연을 거스르는 것이 없는 천혜의 땅 구례. 그 중에서도 단연 으뜸인 곳을 꼽으라면 세웅 씨는 주저없이 이곳 섬진강을 꼽습니다. 마음이 답답할 때나 뭔가를 새롭게 시작해야 할 때도 어김없이 이곳을 찾는데요. 세웅 씨에게 이 섬진강은 인생의 또 다른 길을 안내하는 나침반과도 같은 곳입니다. 이곳은 사시사철 와도 좋은 곳인 것 같아요. 항상 이제 혼자 뭔가를 고민하거나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 마음을 다지는 곳이 바로 이곳인 것 같고요. 참고로 제가 지금 몰고 있는 택시가 이제 새 차가 나왔을 때도 제일 먼저 온 곳이 이곳이기도 하고, 또 둘째 녀석이 사고 쳐서 집사람 차 바꿀 때도 뽑자마자 제일 먼저 온 곳이 이곳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사실 블로그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다 있는데요. 이곳이 저한테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거나 이럴 때 와서 마음을 이렇게 다지는 곳, 그런 곳인 것 같습니다. 운명처럼 구례를 만났고 이곳 구례에 머물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너른 품 안에서 자신도 미처 알지 못했던 새로운 꿈을 만날 수 있었다는데요. 이곳에서 얻은 만큼 그 꿈을 이제는 더 많은 사람과 함께 나누며 살고 싶습니다. 개인적인 꿈은 제가 소박하게나마 작은 여행사를 제가 차려서 지금보다 좀 더 많은 아이들을 가진 부모님들이랑 이런 젊은 분들이 구례를 여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가 만들어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냥 주요 관광지만 안내하는 것이 아니라 구례를 어떻게 하면 불편하지 않게 여행을 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는 아주 소박하고 작은 여행사를 만드는 게 제 꿈입니다. 인생의 진짜 행복을 찾아 구례 구석구석을 누비며 사는 택시기사 임세웅 씨. 여행자들에게는 친절한 안내자가 되고 자신에게는 더없이 값진 행복을 선물하며 사는 이 사람 임세웅.
당신 덕분에 오늘도 누군가는 구례에서 평생 잊지 못할 멋진 추억을 만들었을 겁니다.